저번 시간에 이어서 주택 리모델링 3편, 이번 시간에는 도배하고 필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실크 벽지라든가 아니면 뭐 종이 벽지, 합지라고 표현하는데, 이 합지로 도배라는 경우 대부분이고,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패브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도배 재질이 바뀐 것들이 좀 있어서, 일단 우리가 가장 넓은 면적을 마감하는 거기 때문에 도배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마지막에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. 실크 벽지는 뭐 우리가 종이 벽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유기 화합물로 만들어지는데, 요즘에는 뭐 친환경 벽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실크 벽지도 그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예전처럼 뭐 실크 벽지가 몸에 안 좋고 종이 벽지가 몸에 좋다 이런 거는 좀 많이 시대를 좀 지나서 괜찮아지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크 벽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, 그 실크 벽지는 종이 위에 PVC 코팅을 한 제품이고, 종이 벽지는 이 합지라고 표현하는데 종이하고 종이를 붙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, 이 실크 벽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은 오염물질을 좀 제거하기가 쉬워요. 예를 들면 뭐가 묻었다 그러면 뭐 물티슈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걸레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잘 닦이고, 종이 벽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묻었을 때는 종이가 벗겨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목조주택이나 이런 게 같은 경우는 뭐 목조주택 숨을 쉬어야 되니까 종이 벽지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, 그래도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좋은 마감재로서는 실크 벽지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실크 벽지의 또 가장 큰 특징은 이 이음매가 서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되게 시공하고 나서 마감 품질이 좋고, 합지 같은 경우는 뭐 오버랩이라고 가끔마다 표현하는데, 종이 위에 또 그 약간의 중첩돼서 붙이는 부분이 있어요.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서로 합지와 합지를 서로 이어서 붙여서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가 더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도배할 때 순서를 보면은, 일단은 뭐 기존에 있던 뭐 등기구라든가 아니면은 그 콘센트라든가 이런 걸 다 일단은 떼고 뚜껑을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풀칠하기 위해서 이제 모서리나 귀퉁이 같은 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, 거기 같은 경우를 되게 좀 매끈하게, 그리고 우리 풀이 붙고 부지포가 붙고 벽지가 붙어서 마감이 이쁘게 나오려면 그 구석이라든가 이 모퉁이들이 이제 마감 품질이 좋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퍼티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로 잡을 수 있고, 만약 그거를 못 잡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3중지라든가 뭐 2중지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 모서리들을 붙인 다음에 부지포를 붙여줍니다. 부지포는 왜 그러냐면, 실크 같은 경우는 이 모퉁이만 붙어 있고 가운데는 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마감 품질이 중간에가 이제 그렇게 마감 품질이 안 와도 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면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실크 같은 경우는 일단 가운데가 떠 있고 부지포를 친 뒤에 그 외에 실크를 벽지를 붙인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 합지 같은 경우는 이 벽에다가 풀을 바른 다음에 이제 거의 붙이기 때문에 뭐 종이 벽지의 장점은 있지만, 일단은 오염이 좀 약해서 요즘에는 뭐 아니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할 때, 예를 들면 실크가 더 종이 합지보다는 더 비싸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, 방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고 뭐 붙박이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가구에 가려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합지를 많이 사용합니다. 주택에 또 도배할 때 가장 그 또 차관 사항이 뭐냐면, 이 벽이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면이 안 좋아서 벽을 잘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벽이 너무 안 좋으면 아예 석고보드를 아예 한 판을 벽에다 치고 하는 게 더 도배 품질이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. 그 다음에 이 문선하고 이 문틀이 튀어나왔는데, 그 문틀과 문선과 그 다음에 이 도배선이 마감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문에서 문선이 문틀에서 문선이 그 공간이 많이 뜬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폼으로 싸주고 나중에 퍼티 작업을 한 뒤에 벽지를 해야지만 마감 품질이 이쁘게 나옵니다. 그리고 도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게 마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약간 천천히 말려야지만 이게 되는데, 왜냐면 수축 팽창이 한꺼번에 빵 되면 이게 밀려가지고 이 당기는 힘 때문에 끝에가 벌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리고 처음에 풀을 발라놓고 했을 때 약간 쭈글쭈글한데, 이게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펴지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세입자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사시는 사람들 따라서 도배를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도배를 다시 철거하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계속 덧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나중에 끝에들이 뭐 벌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 너무 도배지가 무거워가지고 뭐 한번 철거할 때 보면 진짜 두께가 거의 뭐 한 5mm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은데,
기왕이면 깔끔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도배지를 원천적으로 다 철거를 한 뒤에 그 다음에 모퉁이라든가 이 풀받은 곳을 다 퍼티 작업을 이쁘게 작업하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. 그 다음에 장마철이나 겨울에 어떻게 이제 뭐 도배를 해도 되냐 안 한다는 말씀하신 경우인데 뭐 그때라고 인테리어 안 하나요? 예.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문을 활짝 연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습기가 그 안에 이제 너무 통풍이 잘 되니까 갑자기 도배가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확 당기는 힘이 강해져가지고 이게 나중에 끝에 모서리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도배는 천천히 제대로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리모델링에서 또 가장 중요한 마감 자재 중에 하나가 필름입니다. 어떻게 필름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집을 돌아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필름으로 들어간 곳이 많아요. 예를 들면 뭐 도어라든가 문틀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장물기 그 다음에 이 요즘에 벽 같은 경우나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필름을 많이 시공을 합니다. 왜냐면은 그 도배 실크 벽지보다도 더 관리가 좀 쉽고 그 다음에 마감 품질을 해놨을 때 깔끔하게 마감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을 냈을 때 되게 이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할 때 필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필름 시공 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면이 바탕면이 좋아야 됩니다. 바탕면이라는 거는 뭐 목공으로 만들어 놓은 뭐 MDF 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싱크대 같은 경우 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리 가구들을 쓰는 면들이 이 필름을 붙였을 때 뭐 오돌다돌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접착제가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면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뭐 단차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퍼티를 매긴 뒤에 그 샌딩을 해가지고 면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도 하고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면 우리가 프라이머라고 바릅니다. 프라이머에는 수성 프라이머하고 유성 프라이머가 있는데 뭐 날씨마다 사용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뭐 좀 따뜻할 때는 수성 프라이머를 많이 사용하고요. 겨울 같은 경우나 이럴 때 할 때는 유성 프라이머를 가끔 사용을 합니다. 이 프라이머의 역할은 그 필름이 제대로 그 바탕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잘 바르고 말리고 붙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그 마감 품질이 뭐 하작 없이 오래 갈 수 있는 면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필름 시공 시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원형이라든가 둥근다거나 아니면 모서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게 마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필름 붙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름은 나름대로 되게 숙련된 노하우나 아니면은 그 기술자들이 붙여야지만 퀄리티가 이쁘게 나오고 잘 붙일 수 있어요. 가운데 뭐 구멍 같은 게 바람구멍 같은 거 공기구멍 같은 거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안 이쁘잖아요.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붙여서 우리 그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마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리움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 인테리어 별책 브록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자세한 시공 방법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우리 뭐 자재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인테리어 별책 브록을 참고하셔서 보셔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. 여기까지 주택 리모델링 3편을까지 마치고요. 우리 또 1, 2편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 있으니까 위에 거기를 클릭하셔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이 간단하게 훑어드린 거예요. 뭐 주택 리모델링의 중요한 포인트만 보여드린 거고 나머지 거기에 자세한 거를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 유튜브에 요즘에 채널에 많이 좋은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뭐 인테리어 별책 브로그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저렇게 시공하는구나 그냥 느낌으로 그리고 이 리모델링을 제가 할 때 내가 할 거와 남이 할 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.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전문가들을 써야 되는 거 뭐 셀프 DIY가 유행하고 있긴 하지만 꼭 전문 공정으로 써서 하셔야 되는 것들은 꼭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시공하셔야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잘못 시공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돈이 2배, 3배 깨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시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주택 리모델링 우리 3편까지 보시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건 전문가한테 맡겨셔서 우리 또 올바르고 괜찮은 우리 주택 리모델링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.